이 사람은 2년 동안 그 사놓고 잊어버렸는데 20배로 가치가 뛰었다. 그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다. 1대1로 서로 주고받는 P2P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회사가 수수료가 없이 없다. 주체가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인터넷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곳이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지갑처럼 쓸 수 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듯 상대방의 계좌 정보와 금액을 입력한 후 전송을 누르면 지불된다. 계좌 정보는 복잡한 숫자와 문자로 이 두 가지 형태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주소 내지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새로운 전자화폐를 만들었다고 발표하면서 이 2009년이 어느 때냐면 미국에서 금융 대란이 일어났을 때요. 정부에서 부동산을 믿고 부동산이 오를 테니까 얘네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거든 과감하게 투자해라. 그럼 미국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나라하고 금융권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하고 나라에서는 금융권에다가 이자를 확 올리라고 해서 이자를 올려받고 하니까 중산층이 무너졌죠. 그랬을 때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예명을 가진 사람 누군지 확실하게 아직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나는 우리나라 미국도 못 믿겠고 금융권도 못 믿겠다. 소시민이나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은 장난감과 같지만 이 새로운 변하지 않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전자화폐 시스템, 공유 시스템, 주식회사 같은 이런 화폐를 개발했다. 그걸 대상에 얘기한 겁니다. 등장했다. 2010년 피자 두 판에 10,000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이 최초의 실물 거래. 실자 기세에 난 거예요. 4만 원 피자 값이 60억 원이 됐다. 2013년 초 13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가격이 한때 1,200달러 가까이 치솟으며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리 샤오라이 씨는 비트코인을 최소 10만 개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我可能是中国境内第一个公开大量持有比特币的人。 이 사람 조선족입니다. 我在博客上写， 동생은 한국말 잘해주고 대단합니다. 你们今天在中国境内能够搜到的最为广，所以我买了2100的比特币。 한 2천만 원 못되게 사놨는데 몇백만 장자가 몇백억이 된 거예요. 그때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벌었대요. 然后这个比特币呢， 한 6천 원 좀 넘을 上 때 次给我带来了很多的财富，但是我刚才也说了， 근데 그 전 재산을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 좀 있다. 이게 한 3년 전의 영상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언젠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그는 3년 전에 비트코인을 KBS에서 직접 채굴할 수 만든 있는 영상. 공장까지 차렸다. 산시성에 위치한 이 공장에는 비트코인 전문 채굴기가 2,300대 이상 놓여 있다. 채굴기는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그래픽 카드로 만들어진다. 지금은 지금 가격이나 시도 가격 한 370만. 한국말 잘하죠. 조선족이에요. 효능이는 한 달 전에는 한 4.7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에. 네, 자꾸 채굴이 어려워져서 채굴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비트코인 채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에 따른 전기료 등 채굴 비용도 점점 커진다. 비트코인 채굴이란 무엇일까?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파일 형태의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채굴은 거래에 대한 네트워크상의 인증이다. 네, 이 모든 컴퓨터가 인증을 해줘야 돼요. 내가 5만 원 보냈다. 그러면 저 컴퓨터들이 그게 맞다. 이렇게 인증을 그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컴퓨터들이 다. 이 7천만 대의 컴퓨터가 있다. 10분 안에 3,500만 대 반의 컴퓨터들이 3만 원 보낸 게 맞아. 서로 인증이 따라라락 맞아야지 보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거를 인증하는 과정을 채굴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네, 이 교수도 대단한 머리가 정말 좋고 너무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들어진 거죠. 저는 거기에서 P2P라는 개념이 형성돼요. 회사가 없이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게. 사용자가 많지 않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글로벌 화폐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한 초콜릿 가게. 홍화로 음화를 쓰던 시절도 겪은 75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초콜릿 가게도 최근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다. As you know, I'm sure in Korea it's expensive to use credit cards. And credit cards are costlier than, they've always used to be, let's say. And Bitcoin is only 1%. And because it gives me the flexibility to take any currency that's exchangeable and keep it in Bitcoin if you want. 아르헨티나의 동부 산티아고시는 자신과 이웃들의 농산물을 모아서 배달을 하거나 장터에서 파는 일을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농부들이 지은 유기농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싶었지만 매출 규모가 너무 작아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기 시작했고 매출도 늘었다. 현재는 매출의 30% 정도인 $300가 아르헨티나는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야채값을 받으면 가치 하락도 없이 돈을 모아둘 수 있어서 자기네 나라 돈보다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Por eso no trabajamos con tarjeta de crédito, ni cheque, ni banco, ni incluso acá en Argentina te cobran por una transferencia o un depósito, te cobran un porcentaje, así. 국제 송금은 여러 나라 금융 시스템을 거치게 된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물려왔다. 특히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국에 송금할수록 수수료는 더 높다. 우간다 출신으로 뉴욕에서 살고 있는 위레네 씨는 최근 비트코인으로 우간다 가족에게 송금하기 시작했다. 기존 국제 송금 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돈을 보내는 길이 그녀에게 열린 것이다. 비트코인 송금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환전 수수료 1%가 있을 뿐 송금 수수료는 전혀 없다. You can send bitcoins easily to like African countries or like especially me like sending money home to Kampala is really easy. I can do it like here. 아프리카로 돈 보내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돈 보내는데 놀랍게도 5,000원 보내는데 15,000원이 수수료래. Whereas Bitcoin you can just 3년 send, 전에 지금 저랬다는 you can even send 5 cents. So that's really the biggest advantage for me. 비트코인의 등장 이래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는 전 세계에 약 270여 종이나 생겼다. 가상화폐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뉴욕시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게 이제 또 놀라운 얘기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국가도 미국의 FBI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나올 거예요.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국가 없는 이 권력이 화폐를 통제할 수 없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현재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고민 중이다. I think it's very 연방 하원 의원이거든요. 정부 규제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은 미래가 엄청 밝다. 그리고 어떤 신용 정보의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어떤 대단한 나라나 어떤 회사도 완전한 게 없고 다 파산하고 못했는데 이 비트코인은 제도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영방송이잖아요. 국가에서 잘못된 화폐 정책을 회피할 수 있다. 엄청난 얘기하고 있어요. 공영방송에서 심의를 내준 거죠. 심의를 거쳐서 방송하라고 한 건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국가의 잘못된 화폐 정책, 화폐를 막 찍어내는 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화폐 정책을 탈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금도 다르게 신고하고 해서 회피할 수도 있는 거 정확하게 이런 세금을 적게 내고 할 수 있듯이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화폐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투자나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얘기하느냐? 장점이 있는데 익명성, 희소성, 저렴한 수수료, 편리성, 보안성 이런 5가지의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익명성은 뭐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투기성이 있든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노출되는 걸 싫어한다. 어디 기부해달라
아니면 어디에 사업 자금으로 달라, 빌려달라, 아니면 뭐 이런 기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익명성 이런 거를 선호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자기 이메일 아이디나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재산이 노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희소성. 금과 같은 속성으로 해서 2,100만 개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놔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저렴한 수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얘기도 KBS 자료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편리성. 이 편리성은 그 예화를 들어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옛날에 15년 전, 20년 전에 중요한 서류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류를 보낼 때 한 10년 지나면 15년 지나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중요 서류가 미국으로 쭉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버튼 하나 탁 누르면 가죠. 예. 근데 비트코인은 뭐냐? 금덩이에다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버튼 하나 탁 누르면 금덩어리가 날개 달고 날아가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성. 이거 보안성은 이제 얘기하는데 아까도 그 KBS 자료 보면 한때는 12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또 한 2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120만 원대 이렇게 왔죠. 근데 앞으로는 떨어질 일이 없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유언비어가 많았었어요. 이 보안성. 만약에 그건 또 이 예화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내일 미국을 가요. 여러분들이 내일 미국을 가는데 내일 11시 정도에 미국을 가는데 9시에 미리 인천공항에 가서 탑승 수수료 받고 있는데 한 거기서 돈을 쓰려고 한 200만 원 정도를 달러로 바꾸려고 했더니 한 30분 전에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한 100억 정도를 훔쳐갔대요. 그러면 미국 달러 망하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 환전소, 인천공항에 있는 환전소를 맡았던 그 사람이 망하는 거지 그 100억, 200억 그것 때문에 미국 달러가 망하진 않는데 이때 거래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보안을 철저히 안 하고 직원도 잘못 뽑아놔서 직원이 가져갔는지 이게 해킹을 당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는 사건이 일본 거래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은 불안전하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지금 7년까지 해킹당한 적이 없는데 그 거래소가 된 건데 해킹에 취약하다. 또 마약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용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랜섬웨이처럼 어느 기관을 공격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의료 이런 진료 고객의 자료가 중요한 재산일 수 있죠. 근데 랜섬웨어라는 거는 공격을 하고 이 비트코인은 노출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3비트코인 보내야지 컴퓨터를 열어주겠다. 아니면 말고 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방송 타고 뭐 하면 안 되니까 줄 수 없는 이제 그런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때 법으로 또 나라에서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우리 기축통화고 제2의 기축통화 막 중국은 한다고 그러는데 듣도 보도 못한 비트코인이 나오니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겠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은 인정받고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보안성을 얘기 드린 거고요. 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현 구글 회장도 암호학의 놀라운 성과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노벨평화상 후보자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인터넷, 컴퓨터보다도 위대한 발명품이다. 기술로 최고 돈을 많이 벌었던 빌 게이츠도 위대한 기술의 창조물이다. 비트코인이. 이 사람은 컴퓨터가 장난감 치겠듯이 비트코인도 지금은 많이 틀려졌죠. 한 2, 3년 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게임머니고 그냥 무슨 그런 걸로 평가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제레드 캔나라는 사람들은 15년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에 알아보고 그 사업에 뛰어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25년 전, 이 사진 이미지는 25년 전에 인터넷을 하려면 사실 매우 복잡했다는 거예요. 컴퓨터 하나 배우는데도 뭐 도스 언어를 배워야 되고 C 언어를 배워야 되고 뭔가 뭐 프로그램 잘라도 엄청 어려웠었는데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뒷주머니에서 스마트폰 딱 꺼내면 유튜브 쉽게 보고 카톡 쉽게 보내고 이미지 사진 쉽게 보내고 사진 편집 쉽게 하고 이런 시대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런 엄청난 기업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안 쓰고는 못 배기게 이걸 쓰지 않으면 뒤처지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바꿔놨다. 그렇게 바꿔놔도 이것도 무슨 자료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거는 돈보다 더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은 마약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 테러리스트에 이용될 수 있다. 아동 포르노에 이용될 수 있다. 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재작년에 판결이 났는데 이거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 가치를 매겨주는 것이 교환 수단인데 이걸 어떻게 상품과 같은 부가세를 매길 수 없냐. 부가세가 왜 나왔냐면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는데 이건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걸 캐는 최고라는 회사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는 비트클럽이고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 개인이든 회사들이 돌려줘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 안 좋네 이거 막고 싶네 FBI든 뭐 누구를 해서 어디 뭐 아마존에서 1000m 땅을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남극 북극에서 빙하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서버를 묻어놓고 원래 해놨으면 3년이고 5년이고 추적해서 그 서버를 뺏어오고 대표를 잡으면 이걸 망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아니면 회사도 없는데 전 세계 컴퓨터들이 공유해서 돌아가게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감처럼 장난식으로 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이나 컴퓨터들이 돌려주고 있으니까 막으려도 막을 수도 없는 엄청난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수수료도 적고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부가세를 20%를 때려버리라. 10,000원 하는데 12,000원밖에. 그러면은 사용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갔다는 거 이걸 방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때리면 안 된다고 판결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합법처럼 너무 좋은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까지 이 창시한 나카모토 사토시가 선정되는 그런 일도 맞았고 또